는 조선과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이전에 또 다른 500년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고려시대에는 가족, 친족, 생각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족 하면은 다 남자 생각하잖아요. 친족해도 전부 남자 중심으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려시대는 이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구, 공부가 필요하니까 오늘은 좀 뒤로 무르고 두 가지만 외우죠. 고려시대에는 가정 안에서 아들과 딸의 대우가 똑같다. 이미 눈치채셨죠? 네네.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거의 대등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는 남녀 평등이 실현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들, 딸의 이 관계는 균분 상속을 보면 아실 거고요. 선변처럼 아들,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줬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큰아버지와 외삼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느끼세요? 무조건 친가 쪽으로. 친가 쪽, 아무래도 친가 쪽. 그렇죠. 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친가 일이 외가 일보다 좀 우선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벌써 말할 때도 친가, 외가, 친, 좀 가깝고 외, 네. 바깥이고 네. 벌써 말로 구별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친가란 말은 안 해요. 이건 그냥 있는 거고 이게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 말 자체가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 두 분은 나에게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예요. 외삼촌, 외숙모 이런 말 다 없어요. 그냥 숙모, 삼촌이죠. 우리 사촌들도 보면 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다 사촌이에요. 나와 거리도 같고 권리 의무도 같고 이 중에서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외가 차별되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친족 관계 안에서 갖는 위치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등하죠. 평등하죠. 그래서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다. 친족의 범위는 나를 중심으로 사촌 이내로 한정이 된다. 이야.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외할아버지, 이제 친할아버지 나누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실제 생활에서 외할아버지라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들어가서 서서히 친과 외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외가 등장하고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이런 말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데 일상적으로 쓰인 시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요. 18세기 정도 가서야 비로소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때부터. 가족의 구성,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고려시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심이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어디 가서 살까? 남자가 장인의 집에 가서 삽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처가살이, 처가에 가서 사는 거니까 처가살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고려시대의 표준 가정을 보면 노부부가 아들이 아니라 딸, 사위, 그리고 그들의 자녀, 외손주들이죠. 이렇게 사는 게 고려시대의 표준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장인 장모를 모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도 아차했어요. 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이유를 나는 묻고 있을까? 혹시 이 질문의 이면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와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왜 했냐고 내가 묻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선입관을 다 배제하면 답은 뭐겠어요? 편한 대로? 그러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그냥 편한 대로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라는 걸 빼고 어느 쪽이 편했을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처가살이 쪽이 편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려시대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성은 관직에 나가든 농사를 짓든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전부 여성들이 하거든요. 이 여성들의 손길이 미칠 때 이 여성과 피가 섞여 있는 사람, 편의상 선택을 했다면 처가살이가 더 우선 고려되었을 것이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정 따라 다릅니다.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집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도 있고 아니면 독립해서 둘만의 가정을 이루는 집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보다 부인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 처가살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규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이규보가 남긴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남자가 처가로 간다.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존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 능력이 없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고려시대 남성들은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보다 처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 만족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학자 이색이 이런 시를 또 씁니다. 우리나라가 처가살이를 하는 건 오랑캐 풍습이 동방에 물든 거라네. 처가살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풍습이 아니라 오랑캐 풍습이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한 중국의 유학에 따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 뭐 요 정도 생각에서 고려가 망해요. 망하는구나. 그래서 고려의 가족 문화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다르게 여성의 역할이 크다. 비교적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재산도 균분,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졌다. 자, 그러면 상속 이야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상속은 왜 하는 걸까요? 내가 죽으면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왜 내 자산을 남길까요? 여기에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죠. 제사.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 나의 묘 잘 관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음식 차리고 나를 불러서 이걸 먹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존재를 후손들이 계속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제사라는 의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사, 상속과 제사가 의무와 권리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아들과 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면 네. 제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반 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달의 제사를 아들 집에서 딸 집에서 똑같이 할까요? 그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돌아간다를 한자로 윤회라고 해요. 윤회, 제사를 받든다, 봉사. 윤회봉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속도 똑같이, 제사도 똑같이. 이거 사실 현대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모친 살아 계실 때 저희 집안에 제사가 11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걸러 저희 모친께서는 제사상 차리시느라고 진짜 등골이 빠지셨거든. 맞습니다. 제사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제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윤회봉사를 하는 사례가 아까 나왔던 이색의 시에 아주 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색이 젊은 시절에 있던 일을 회상하면서 시를 지은 게 있어요. 내가 젊을 때 어느 집 제사에 갔는데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느 집이 누구냐면 좀 놀랍게도 내 장모의 친정어머니 제사였어요.
장모의 친정엄마. 장모의 친정. 장모의 친정어머니, 내 장인의 장모님. 네. 이분 제사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집사. 거기에 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이색은 14살에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한 인재였어요. 성균관에 입학해서 정말 너무 성적이 좋아서 쟤는 앞으로 뭔가가 될 거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결혼을 해요. 19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날 밤까지도 서로 이색을 사위로 삼으려고 당대의 명문가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엄청 인기 많았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컴피티션. 경쟁이죠, 경쟁. 그래서 이 이색을 사위로 영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안동권 씨, 권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한공의 손녀딸이 이색의 부인이 된 거죠. 당대의 세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색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색이 젊을 때 생활비는 처가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처가의 생활비 보조 가운데에서도 원 재산이 처가의 장모님한테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해마다 수입이 있어 나도 오히려 배부른데 장모의 친정어머니의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도 배가 부르다. 장모의 친정어머니의 토지가 장모를 거쳐서 딸을 거쳐서 상속이 되고 이걸 부인의 재산으로 해서 이색이 그걸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럼 선생님, 처가살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장인 장모가 돌아가시면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한테도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였습니까? 사위한테는 안 되고 딸에게는 됩니다. 상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여성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성에게 힘을 줘요. 언제? 이혼할 때. 이혼을 결심할 때 재산이 있습니다. 이혼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참고 산다.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고 이혼을 못하는 불쌍한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이혼이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여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재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려시대에도 이혼, 재혼 다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보다 고려가 이혼, 재혼이 더 많죠. 그러겠네요. 자유주의. 수절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잘 없어요. 오히려 없습니다. 와. 자, 결혼 전에도 물론이고 결혼한 다음에도 균분입니다. 똑같이 받아요. 이혼할 때에도 자기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가살이와 여성의 재산 소유를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고려시대의 이혼이란 남자가 처가에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나가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성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어떤 터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그런다면 남성의 이혼과 재혼도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더 생각해 볼까요? 고려시대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 이거 어땠을까요? 진짜 제가 궁금했어요. 고려시대 또 처첩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혼이 자유로울 것 같으면은 한 명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첩 데려오면 첩은 기분 안될 나빠서 것 그냥 같아. 네 네. 재산 갖고 나가 막 네. 이렇게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첩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가살이를 하는데 일부 다처면 어떻게 해요? 네. 몽골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박유라고 하는 꽤 고위 관리인데 이 사람이 국왕한테 일부 다처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쟁 중에 남자가 많이 줄었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었으니 일부 다처제를 시행해서 빨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조정에서 논의가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개성 시내 개경의 사람들이 이걸 알게 돼요. 그랬더니 부녀자들 사이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마침 연등의 날
초파일이에요. 초파일 날 국왕이 연등의 행사를 위해서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할 때 박유가 그것을 포종하게 돼요. 길거리에 나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노파가 철을 열어두자고 한 자가 바로 저 노인네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바람에 거리에 붉은 손가락이 한 무더기가 되었다. 와이구야. 그래서 이 논의가 이제 민심에 가로막힌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중지되는데 고려사를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재상 가운데 부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건 고려사에 있는 얘기예요. 와. 자, 어떻습니까? 일부일처제. 확실하죠? 네. 아들, 딸의 지위가 동등하다. 자, 이런 것들이 조선과 다른 고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네요. 네. 개방되기도 하고 우리 상식하고 너무 잘 맞아요. 네. 평등하고. 네, 그냥 들으면 아, 그게 맞는 거지. 맞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죠. 맞아요.